그 지지율 격차가 이제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이제 단일화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단일화 된다고 해서 뭐 뒤집기를 하느냐 뭐 그런 거가 분명한 건 아닌데 어쨌든 마지막 그 수단으로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용태 국힘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집권 막는 목표가 같은 거 아니냐.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먼저 단일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개혁신당의 김철근 종합상황실장이 유일한 필승 카드는 이준석 후보로 전략적 선택을 하는 거다. 어떻게 극우 세력 중심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수 있느냐. 물론 이재명 총통 시대는 막아야 된다. 알쏭달쏭한 얘기를 했고요. 이준석 후보도 이제 방금 뭐 이메일이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단일화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색대로 단일화할 것으로 본다. 확신한다. 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에서는 이관계를 하는 거예요. 반관계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너희 단일화 할 거야. 그래서 진짜 하면 그때 요구하는 거고요. 안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안 한 거야. 미리 선수 치는 거야. 네, 이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민주당에서 계속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안 하다가 약간 지난주 1차 토론 이후에 지금 계속 이 논의를 계속 들고 일어나거든요. 특히나 이재명 후보가 후보 본인이 이걸 얘기를 해버렸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 단일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두려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박 의원님,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의 대응 방식은 내란 세력의 단일화잖아요. 이 프레임이 먹힐까요? 아니 그렇게 규정 짓겠다는 거죠. 예. 근데 먹힐 그래서...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아니 저는 어느 정도는 먹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준석 후보도 단호하게 어쨌든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고 그다음에 저 내란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다시 거기랑 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내세웠던 원칙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을 파고들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의도인 것 같고 저는 이 단일화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보냐면 서로 정치적 목표와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한 10년, 20년의 정치 시간표를 가지고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는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6월 3일 이후에 정치 시간표가 없어요. 대다수의 국민의힘의 무슨 친윤이라는 의원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불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단일화 성사가 어렵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본인이 될 가능성이 낮지만 어쨌든 이번 대선을 통해서 쌓은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이후 보수 재편의 중심이 되겠다. 이 목표가 확고한 거예요. 그러려면 완주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어차피 못 이기는 선거고 뭐 실리할 것도 불분명하고 그 실리를 담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내세웠던 그 자기 정치적 가치, 미래 가치 이런 걸 무너뜨리면서 단일화했을 때 자기 지지층마저 흩어지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 국민의힘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될 단일화에 힘 빼지 말고 아마 이제 국민의힘도 막판에 가면 이제 사표 심리를 자극하는 그 캠페인에 뭐 이제 뭐 이 준직명 이런 캠페인에 들어갈 거 이준석 찍으면 이재명 된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단일화는 막판까지 국민의힘이 압박을 하겠지만 이제부터는 압박입니다. 이제 설득이나 회유가 아니고 아마 이제 이준석 후보나 개혁신당이 별로 흔들릴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2030 이 지지세는 그거는 단일화 안 한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목표가 거기 있는데 굳이 단일화에 응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렇게 단일화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여기에 너무 많은 정력을 쏟다가 오히려 그냥 오히려 불리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너무 많은 그거를 쏟고 있지는 않고요. 네. 아니 조건을 개혁신당에다 제시하라면 쏟는 거 아니에요? 올인 아니에요? 아니요, 올인은 아닙니다. 저희는 하여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단일화도 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여요. 그건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어쨌건 그래도 정치는 결국은 현실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이고 정치인인 것인데 이준석 후보가 진짜 이재명 총통 정치를 막는 것이 최대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선 그 대의를 위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을 기대하고 저희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성사가 안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독자적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극우 세력과의 뭐 그 단일화는 없다. 뭐 또 민주당에서 내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요. 12월 3일 비상계엄 이게 뭐 사실 재판에서 내란이라고 지금 판결 받은 것도 아니지만 12월 3일 비상계엄을 알았거나 같이 논의했거나 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으니까 저희는 사죄하고 반성하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자꾸 부정선거는 보니까 저도 처음 알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불과 몇 년 전에 이 부정선거 부정 개표가 있다.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고 뒷받침하는 증거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이런 말씀 명백하게 했어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부정 투표 개표가 있었다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재검표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도대체 부정선거론자고 누가 극우죠? 정광훈 목사하고 몇 년 전에 결별한 다음에 한 번도 연락 안 하는데 여전히 깊은 관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아무런 근거나 증거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배 부장님.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향해서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세력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을 종식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을 참여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뭐 계몽령이라면서 계엄을 옹호하거나 또 탄핵을 반대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란 세력이다,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는 이제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김문수 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준석 후보하고의 단일화를 지금 밀어붙이는 이유는 일단 단일화하면은 가장 성공이 되면은 좋은 선거 전략 아니겠어요? 그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계속 압박함으로 인해서 보수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의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것이 있고 그럼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민주당은 왜 이렇게 하느냐? 역시 강하게 너 단일화 할 거지? 라고 얘기하니까 이준석은 계속해서 나 단일화 안 할 거야 라고 하니까 단일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예방적 차원의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설령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또 이 충격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이제 보석이 담겨 있는 그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단일화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는 안 한다라고 거의 극언을 했잖아요. 내란 세력하고 단일화는 없다. 그리고 100% 없다. 이거는 망상이다. 그런데 이거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은 완전히 거짓말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적 자산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없고 두 번째로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대선에서 패배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얻을 것이 없어서 단일화를 안 한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왜 본색대로 단일화 될 것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건 이미 설명을 했잖아요. 전략이다. 이관계